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바세 코믹스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긴 설 연휴가 끝난 1월 31일에 개혁신당의 가처분 신문 기일이 잡혔었습니다. 당대표 허은하 측과 또 원내대표 천하람 측이 서로 자기 자신이 진짜 최고위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결정을 구한 건데요. 여러가지 진행 상황이라던가 또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또 했던 말도 많지만 오늘은 쟁점 사항들하고요, 가처분 판결 예상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법적으로 판단하려면은 당원 당규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요.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현재 당원 당규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당법상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는데 또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전당대회 직전인 2024년 5월 10일에 당원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거는 선관위가 아니라 개혁신당 홈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원 당규에는 당원들의 권리가 나와 있고요. 대표자 간부의 의무와 권한, 절차 등이 나와 있습니다. 나라로 치면 당원은 헌법이고요. 당규는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어 있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이 나 몰래 나쁜 짓 하려고 그러는구나,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 들어도 반박하기 힘들 겁니다. 이번 가처분을 누가 이기든지 간에 지도부는 가장 먼저 당원 당규를 제대로 국민들 앞에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건조하지 못했는데 또 건조하게 법적으로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원은 공지사항으로 올라온 2024년 5월 11일 기준으로 개정된 당원이고요. 당규는 기사나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2월 19일에 당원이 한 번 더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허은하 당대표 측에서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천하람 측도 딱히 고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 당원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은 허은하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낸 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당원 소환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입니다. 1월 21일 최고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해서 허은하 당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직무정지와 당원 소환제 청구 실시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허은하 대표 측은 21일 최고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해야만 하고 또 이주영 정책위 의장이 1월 10일자로 해임됐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 측은요, 의결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회의에서 제척되도록 하는 당원 57조 규정에 따라서 허은하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제척이 되었고 당원의 정책위 의장 해임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기에 무효고 당원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회의 주제 권한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당원에는요, 최고위원회의 소집과 주재는 당대표,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죠. 허은하 대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원 57조를 준용해서 당연 제척된다고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은 57조는 의결 정족수에 대한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원상으로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원회 의장은 당대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회의 주제에 대한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개혁신당의 당대표의 권한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런 당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하람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해서 회의를 주재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허은하 대표의 직무정지는
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직무정지가 아니었다라는 뜻이고 천하람 대표가 소집하고 주재한 21일 최고위원회의는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에 대해서 보면요. 개혁신당 사태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당헌 23조 제4항에 따라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규정인데요. 요 주장에 대해서 임명권이 임명과 면직권을 뜻하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에 대해서 당대표는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다고 천하람 대표 측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법에 단서라는 게 있는데 다만 그러나 등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단서라고 부르고 앞에 문장을 본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단서는 본문의 예외가 되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연구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한 임명과 추천의 예외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대표가 협의를 거친 임명권을 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탄핵 사태 때 들여보셨겠지만 협의는 의결이나 합의가 필요하지 않고요. 그럼 임명권은 당대표가 갖는데 면직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천하람 대표 측은 임명만 면시되어 있으니 면직은 앞에 본문대로 의결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허은하 대표 측은 단서, 예외이기 때문에 의결을 통한 임명과는 상관이 없고 또 따로 면직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후임자를 임명하면 전임자는 면직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중요한 계약서 쓰실 때는 변호사한테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토시 하나, 쉼표 하나에 따라서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누구 의견이 옳으냐? 결국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다만 선관위에서 정성영 신임 정책위 의장의 선임을 수리하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는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그 효력, 선관위가 공문을 보낸 효력은 이름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이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정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요. 아까 제가 허은하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가 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천하람 원내대표 측에서는 당원소환제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한 제도로서 법률을 준용을 해서 당대표의 직무를 최고위 의결로 정지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허은하 당대표 측은 당원당규 어디에도 당대표의 직무정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근거조항 없이 마구잡이로 주민소환법을 준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당대표의 직무정지 규정이 없는 건 맞고요. 그래서 주민소환법 규정을 준용하겠다는 주장은 법률적으로는 옳지는 않습니다. 준용이라는 것은 성질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조차도 당연히 법률적으로 준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데요. 아까 의결정조수에는 준용한다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는 거지만 이번에 천하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법률을 준용하겠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준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주민소환법에 관한 법률 21조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 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최고위에서 먼저 직무를 정지시키고 더군다나 선관위에서 투표 시스템 대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주민소환법을 준용했다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재판부에서 엄격하게 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률에 대한 마구잡이식 준용이 인정이 된다면 당헌당규는 사실 뭐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입맛에 맞게 뷔페식대로 준용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규정들을 찾아서 쓴다면은 아무래도 당 운영이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음 쟁점은 이제 당원 소환제 관련 부분인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측은 당원 소환제에 대해서 으뜸당원 20% 이상, 시도당별 으뜸당원 10% 이상이 서명하면 실시되게 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당원이 민주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통한 선출된 대표를 소환하는 절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허은하 당대표 측은 당원 소환을 실시하려면 당규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가 먼저 심사를 하고요. 그 사유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 당원 소환 사유로 든 내용에 적합할 것, 그러니까 윤리강령 위반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안 했다는 주장이죠. 먼저 허은하 대표가 당원 소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테지만요, 허은하 대표 측은 이 절차에 대해 또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해야 된다라는 절차 위반까지도 짚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뜨겁게 다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차적 위반이 좀 있더라도 개혁신당 으뜸당원들 90%가 넘는 압도적 퇴진 찬성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볼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결국 이 가처분에서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결과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고요. 법리적으로나 절차 위반의 면에 있어서는 허은하 당대표 측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허은하 당대표 개인의 당대표로서의 권한과 권리도 무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재판부는 법과 원칙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고요. 다수의 불법 또 부당한 주장에 구애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헌법 103조에 따르면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꼭 반드시 전부 옳지는 않고요. 다수가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자체도 자의적 지배, 1인에 의한 지배를 배격하고 법치주의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허은하 대표 축출하는 게 옳다라는 주장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적 절차를 근거로 하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높은 이재명 대표나 김문수 장관이 선관위가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해서 국민투표를 통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으로 인정될 수는 없겠죠. 아무리 국민의 뜻, 다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재판부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또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는 쪽으로 올바른 판결 내려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건조하게 개혁신당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가처분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제 같은 법조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예상되는 천하람 원내대표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참 의아한 점이 많이 있고, 또 한 발 빼고 물러서 있는 이준석 의원에 대한 이야기, 또 김철근 그 사무총장이죠. 과 같은 이분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가처분 판결이 나면 또 다른 영상으로 제가 한번 또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률적 쟁점이 많이 녹아져 있는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정당 바로 세우기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들고 탄생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각 정당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또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제작해서 알려드리겠다는 약속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 좋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집행부가 다 확인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